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이 부분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몰수의 전략에 막혀서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이겁니다.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대략 한 100억 원 남짓되죠. 이걸 불법 송금한 혐의를 거기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비자금 관련한 장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언론마다 조금씩 좀 다릅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매체도 있고 가보니 빈금고였다 이런 매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빈금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자택에 금고에 지금까지 뭘 남겨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성태 전 회장을 잘 어찌 보면 설득해서 어디다 썼느냐, 또 어떻게 됐느냐,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를 실토를 받아내는 게 빠를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비자금으로 마련한 635억, 이 사용처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쌍방울 계열사 페이퍼 컴퍼니 이런 데로부터 돈을 빼돌렸는데, 임직원을 동원해서 차명 계좌로 막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수표로 출금해서 현금화하고 이렇게 이제 이른바 돈 세탁 과정을 거쳤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아마 100% 실토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쌍방울그룹의 부회장 박용철 부회장은 법정에서 그동안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주었다는 그 법인카드 이런 거에 대한 뇌물, 이런 거를 대가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드디어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뇌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는 아무리 본인이 모든 걸 잡아떼더라도 점점 더 불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또 대북사업과 관련한 결재 문서를 하나 공개했는데, 그걸 보면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죠. 여기가 2019년 3월 8일에 통일부로부터 대북사업 사업자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3월 28일에 첫 사업을 하는데, 그게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묘목 지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에다가 15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게 3월 28일이라고 그랬죠. 바로 다음날 전자결제를 합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경기도가 15억 원을 누구한테 지원한다, 아태협에. 그거를 하루 만에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두뇌 회전이 빨라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전에 다 말을 맞췄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재명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사전에 전부 다 조율을 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15억 원 하루 만에 결제한 거. 이거를 이제 재판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다는데, 보통 이런 경우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검토도 하고 이리저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하루 만에 15억 원 지원 결제한 거는 흔한 일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니까, 이 또한 이재명, 이화영의 매우 불리한 경기도 담당 공무원의 증언이 된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분은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질신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질신문을 2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5일에 했고요. 이때는 사자대질이었다고 하죠. 아마 김성태, 이화영 외에 2사람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한테 그때 깍듯이 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모르쇠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참 정치인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20년 알고 지냈는데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몇 살 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형 동생하고 지냈던 모양입니다. 우리 쪽 사람 10명이 넘게 구속됐고 그 다음에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 내가 감옥 갔다 오면 70이다. 약간의 이제 과장을 보태서 아마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우리 식구들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서 왜 들어왔을까요? 쌍방울 그룹이라도 살려보자. 자기 회사라도 살려보자는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가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러나 회사는 살아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그런 진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식구들 이건 쌍방울 그룹은 살리자. 이화영 전 부지사 어차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르쇠 전략을 폈다는 거죠. 그런데 몸은 그 부분에 관해서 숨길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치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겠죠. 그래서 뭐 치통을 뭐 핑계를 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하튼 일찍 대주신문을 끝냈다. 그리고 나서 22일 며칠 전이죠. 이때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간에 이자 대지를 했다고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과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대북송금은 나라를 위해서 한 일 아니냐. 말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취지로 압박을 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거의 1시간 동안 그 김성태를 눈만 꿈뻑꿈뻑 해가면서 쳐다보고 뭐 모르쇠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자, 그런데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그 진술을 뭐 할 가능성 또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세 번째 대질신문을 또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대질신문. 그럼 검찰은 왜 이렇게 이화영과 김성태의 대질신문, 이화영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을 이어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까 제가 김성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에 뭐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이 대북사업 뭐 문서를 공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죠. 그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 가서 증거로서 제시하기 위한 증거 수집의 일환이고, 저는 이것도 증거 수집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질신문 과정도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1차, 2차 대질신문을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김성태가 공세적으로 나서고 이화영은 수세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모르쇠 전략 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침묵. 그런데 김성태는 공세. 우리가 20년 동안 알아왔는데 그리고 이거 왜 몰라? 그 중간에 검찰은 또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팩트들이 있죠.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아마 보강조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된 이 모든 자료들이 법정으로 가겠죠. 법정에서 이게 공개가 되면 과연 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저는 이런 그 대질신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뭐 한 3차 대질까지 하고 뭐 4차 대질 이런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주 드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해서 두 사람 간에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누가 진실을 털어놓고 있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그거는 대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 보완 수사의 단서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김성태와 이화영 간의 대질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김성태
진실을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장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판사도 그걸 보고서 아, 이거는 이화영이 모르쇠 전략이구나, 내지는 증거를 계속 김성태가 들이미는데도 뭐 2019년 1월 17일 우리가 뭐 중국 단둥에서 같이 만났을 때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화영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법정에 가서 이제 그 재생을 하면, 그러면 아마도 이화영의 그 모르쇠 전략에 대해서 판사도 저거는 뭐 그냥 침묵, 뭐 혐의를 뭐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구나, 뭐 이런 부분으로 아마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검찰이 자꾸 이러는 이유는 이화영이 최종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뭐 대북사업 결제 공문뿐만 아니고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부지사가 대북사업을 했는데 경기도지사가 나는 모른다, 그렇게 과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르쇠 전략을 펴는 것은 자기 선에서 차단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2003년에 차떼기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거는 이회창 총재가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김영일 사무총장, 그 다음에 서정우 변호사가 이회창 총재의 핵심 측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 선에서 처리한 거라고 해서 이회창 총재는 자발적으로 가서 검찰 조사 받고 나서 뭐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안대희 전 대법관입니다. 물어봤죠? 왜 이회창 총재를 입건하지 못했냐 그랬더니 아니 밑에서 딱 자르는데 어떻게 입건하냐. 이거는 정치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뭐 그 당시에 이회창 총재가 알았다고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대기업들이 막 차떼기로 돈을 갖다 주는데 그걸 그 후보가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진실일 거고, 사실은 김영일 사무총장과 서정우 변호사가 딱 자기 선에서 책임지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총재한테 보고 안 했다, 후보한테 보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무원 조직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공무원 조직은 다릅니다. 부지사가 도지사 모르게 모든 걸 처리했다? 공무원 조직은 불가능한 거고 판사도 그런 부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도지사 이름으로 다 나가죠. 정당은요 사무총장 이름으로 다 나가고 돈 사무총장이 다 결제해서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선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행정조직에서는 불가능하다. 장관 모르게 차관이 모든 일을 다 처리했다. 그것도 그 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바로 지금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런 압박과 함께 김성태 전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 이것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일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증거 보강 작업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면 뭐 그건 금상첨화고요. 그러나 입을 안 열더라도 바로 이런 장면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될 것이다. 그게 행정조직과 정당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김성태 간의 대질신문, 이 장면들, 내용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